134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도 폭우가 와서 난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지중해 바닷물을 끌어와서 팔레스타인 폭력배 지하 땅굴에다가 바닷물을 넣고 있습니다. 물의 재앙, 물의 심판. 지금 국민의힘당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장제원 부활 사태와 김기현 대표직 사태, 그리고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의 사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떠나겠다. 근데 특이한 것은 민주당의 그 세종시의 홍성훈 의원인가, 이분은 정권맨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정치를 떠나면서 한 말이 상당히 신선하고,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팩트를 제대로 전하고 떠났다. 국회 안에서 이성과 상식을 갖고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못 되고, 그런 말을 해봤자 전파 전달도 안 되고, 오직 치킨 게임밖에 없는 그 현상,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지식인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없다. 그래서 나는 떠난다. 떠나서 차라리 밖에 나가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그분들을 상대로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나는 떠난다. 떠나버렸습니다. 멋있는 결정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가를 홍 의원이 말하고 있고, 판사 이탄희도 용인 자기 지역구를 떠났습니다. 원칙을 지키라, 법을 지키라 하면 떠났는데 이탄희도 뭘 지킨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조차도 국회 가서 보니까 국회가 썩어 문드러져서 개판이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은 무리수를 많이 뒀습니다. 친윤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무엇이 친윤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개혁이 필요하고 하는 그 시점에 버스를 거의 100여 대 버스를 동원해서 어디에 모이고, 그게 시대에 맞는 일입니까? 그리고 반성 안 합니다. 그 부정적 여론이 엄청나게 컸고, 그로 인해서 장제원 의원은 정치를 접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보게 지금 때가 아니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중하자 이래야 되는데 자중을 모르는 파열된 브레이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생명도 본인 스스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도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김기현 의원에게도 장문의 글도 보내고, 그 보낸 글이 혁신위가 구성되기 전이었습니다. 비대위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비대위 인물감도 없고, 인물감이 있다 할지라도 와서 그런 변화를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결단을 내더라. 어떤 결단? 백의종군하라. 어떻게?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나는 하겠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도 자기 손에 있는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데 당대표인 김기현이가 던지면 변화가 일어난다. 던지라. 근데 던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걸 힘차게 던졌어야 돼. 세상은 내 손에 거머쥐고 있는 걸 던지면은, 야, 이게 비어지는 것 같아도 손을 펼치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머쥐면 거머질수록 손에 질 수 있는 것은 불과 얼마 없습니다. 모래도 쭉 손을 벌리면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이치마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김기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김기현 대표는 여의도 연구소 소장 깜도 안 되는 사람을 거기다 앉히고, 그 다음 인수 나는 걸 보면서 아니나 다르니까 틀렸어. 모든 게 망가 됐어. 본인이 그때 그걸 던졌으면 혁신위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인요한의 혁신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던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인요한의 혁신위마저도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고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놓치고 끝내 대표직 사퇴를 하고, 내년 총선 그것만이라도 보장해야 된다. 누가? 하태경이 합니다. 저는 하태경도 보면은 이번 다 물갈이해야 됩니다. 하태경뿐만 아니고 저 민주당의 586 자익운동 했던 운동권, 이런 사람들 더 이상 한국 정치판에 통용이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지금 비대위 체제, 공관위 체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요한 얘기도 나오고 김만길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 김만길, 이재명 같은 악마 같은 인간하고 싸울 때 맞불 지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김만길은 그런 악성도 없습니다. 이미 병든 노병입니다. 그런 사람 세워서는 안 됩니다. 노예한 꼼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인요한도 실험해봤지 않습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신선하기는 신선합니다. 그러나 아직 저 난장판, 아사리판인 저 국회에서 인요한 위원장이 할 공간도 부족해 보여요. 그럼 누가 했으면 좋겠나?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또는 내년 총선을 이끌 총대장으로 삼는 게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 여론 지지율이 이재명 다음으로 차기 대통령 지도자 감인데, 그런 사람을 내세워갖고 선거를 지휘하게 하는 게 국민의 기본 지지율도 받고 있는데 얼마나 낫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지만 한동훈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뜨는 해를 지는 해가 치받는 것은 영림, 자연의 법칙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한동훈에게 긴장을 맡기고 모든 내년 총선의 지휘를 맡기면 한동훈은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2년 동안 하면서 볼 것 안 볼 것 다 보고 국회 가서 얼마나 그 정치 낭인들하고 싸워서 지는 거 봤습니까? 싸우는 쪽쪽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 전투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긴장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바로 전투의 기본입니다. 전쟁을 해야 될 자와 싸워본 자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은 이준석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석이가 정치하면서 못된 것만 배워왔고 예의가 없잖아요. 인성이 없고. 한동훈에게는 그래도 기본 인성이 보이고 예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개 숙일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준석이에게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애기가 어른들 갖고 놀아요. 자기 아버지보다 나이 더 많은 인류한 혁신위원장이 그 멀리 부산까지 갔는데 미스터 린턴 해가 영어로 제자제자 오직에 했으면은 인류한 위원장이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다. 확실하게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부모들도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 못한다 그래요. 말도 안 들으니까. 그게 바로 이준석이에요. 그런 이준석류의 잘못된 청년 정치인들을 초라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한동훈이다. 그래서 정치의 기반과 기본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저는 한동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한동훈을 내년 총선에 지휘를 맡기면은 내년 총선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도 내년 총선에 최대 다수당이 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많이 낫지 않습니까? 전라도 국민들이 어디 뭐 낭인들입니까? 이재명 같은 인간에게 표를 찍고 해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낙연 정도에게 표를 찍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아무리 전라도가 문제가 있다 그래도 이낙연의 신당, 전라도 도민 여러분들은 이낙연을 중심으로 당을 만들어서 이낙연의 전라도 신당이 전라도 정치의 변화, 전라도 도민의 의식 변화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변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은 내년에는 감옥을 갈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마치면은 이재명은 감옥을 갑니다. 송영길이 감옥 보내야 됩니다. 돈 안 받고 자신 있다 그랬더니 뭐 까면 깔수록 타고 나와요. 8억 받았는데 정당하게 받았다. 아니 남의 돈을 정당하게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80만 원도 아니고 8천도 아니고 8억이나 받았다. 그 돈 어디 있냐고. 그리고 당대표 하려고 그 돈을 불법적으로 살포하고. 그래서 송영길이류도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586 운동권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에 저항하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던 그 폭력이 이어지고 있고 섭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 감옥으로 다 보내서 깨끗하게 정치 청소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런 날이 또박또박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갔다 오시고 하면 내년 4월 총선 마칠 때까지는 외유는 중단하시고 오직 매체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정치 자문 그룹 좀 원로 그룹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드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원로들을 모시고 자문을 받으십니다.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선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혁신하고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전문성이 안 보입니다. 실무적 그런 경험이 전무합니다. 탁상머리, 책상머리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에 계속 가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합니다. 되는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갖고 세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반 여러 분야에서 낮은 자세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신하들의 그 가는 사관들 전하 이랬으면 안 됩니다 하는 신하들의 목소리가 더 컸고 더 많았습니다. 윤석열 민주정부에서 바로 신하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그 신하들의 목소리가 살아있게 만들고 그 신하들 중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들, 색깔을 낼 수 없는 자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젯밤에는 통키가 밤을 새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와중에도 아침 일찍 와 있는 우리 송화제 그리고 하루 종일 근무하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우리 김미경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감사합니다.